어,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린이 키 성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었던 거 한번 잠깐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이라는 건요, 키는 이제 나타나 보이는 지표일 뿐이고 몸 전체가 양적으로 또는 질적으로 커가는 과정을 모두 포함하는 거고요. 물론 이제 성장의 단계는 네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예상 성장치가 있잖아요. 엄마 아빠의 키에 따라서 아이들의 키를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수치가 물론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지만 이건 유전적인 영향에 의한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유전적인 것 때문에 너무 자만할 필요도 없고 너무 낙심할 필요도 없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왜냐하면 유전적인 요인은 23% 정도에 불과하고 후천적인 요인이 77% 정도가 더 중요한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후천적인 요인은 운동, 생활환경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영양 섭취에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영양 섭취 31%에 의한 영양 섭취가 유전적인 요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거의 키성장 아이들의 성장은 후천적인 것이 거의 다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속 유전학에 대해서 살펴봤고 우리가 사실상 무엇을 먹고 어떤 환경을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나의 그 키를 크게 하는 우리 아이들의 키를 크게 하는 유전자가 켜질 수도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유전자가 발현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후천적인 환경이 유전적인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전자의 발현은 시기, 환경, 스트레스에 의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전자의 발현이 조절이 됩니다. 영양 섭취, 비타민의 섭취, 그다음에 약물, 그런 인공 에스트로겐, 그다음에 뭐 살충제, 뭐 이런 것들도 우리의 그런 병리학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렸었고요. 성장에 필요한 영양소 가장 중요하죠. 꼭 먹어야 되는 영양소, 단백질, 탄수화물, 불포화지방, 비타민, 미네랄, 식물 영양소, 유산균 이것들은 반드시 먹어야 되는 거고 우리 아이 키를 키우기 위해서 어떤 부모님들은 이런 걸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성장 호르몬 주사 요즘에 고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 외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안전한지 이것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왜 그런 영양소들이 필요한가 어느 하나가 중요한 게 막 홈쇼핑에서 우리 아이 키 성장에 단백질이 필요해요. 어떤 날은 유산균이 필요해요. 어떤 날은 비타민이 필요해요. 그렇게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어느 하나의 영양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골고루 먹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섭취하는 효율이 중요한 것은 우리 세포가 살아있기 때문이고 우리 세포는 하나의 생명체고 이 세포가 유기적으로 증식하고 분열하는 데 있어서 모든 영양소가 다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첫 번째 시간은 단백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단백질이 물론 키가 성장할 때 근육을 키우고 또는 뼈가 자라게 하고 이런 데도 영향을 미치고 또 그런 성장 호르몬 자체도 호르몬이 이제 뭐 얘네들이 이제 수용체라고 하는데 호르몬이 안으로 세포막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그런 문 역할을 하는 것도 단백질이고 그 호르몬이 들어와서 세포막에서 핵막까지 가서 핵 안으로 들어가게 할 때 그런 전달자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단백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단백질의 섭취는 프로틴이라는 의미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가장 우선시되는 그런 어원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백질의 섭취는 굉장히 중요하고 정보 전달에 필요한 일꾼들이고 단백질이 이제 20가지 아미노산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20가지 중에 어느 하나가 부족할 경우에는 신호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않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신호 전달이 되지가 않죠. 제대로. 그래서 예측되지 않은 세포의 분열, 우리가 예측되는 그런 형태가 아닌 다른 형태로 세포의 신호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질병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단백질을 고르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날은 메티오닌이 정말 중요해요. 막 홈쇼핑에서 보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어떤 날은
리신이 중요해요. 뭐 트립토판이 중요해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은 20가지 아미노산 중에서 가장 적은 양의 아미노산에 맞추어서 흡수율이 결정된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다 배웠어요.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이걸 제한 아미노산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단백질을 고르실 때는 20가지 아미노산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단백질의 또 하나의 고르는 기준은, 단백질은 콩이기 때문에 콩단백을 가지고 이제 만드는데, 물론 고기도 있지만 우리가 그런 고기는 지방이나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콩 중에서 고르셔야 되는데, 넌 GMO, 그러니까 유전자가 변형되지 않은 단백질을 고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그런 유전적인 변형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파이토프로틴이 20가지 아미노산이 모두 함유된 단백질이고, 당연히 유기농의 넌 GMO고, 이런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물론 키가 크는데도 필요하지만 키뿐만 아니라 정말 그런 세포가 제대로 분열하고 장기가 제대로 만들어지고 성숙해지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빠르게 이제 복습을 했고요. 세포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포막은요, 제가 세포의 구조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 이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막이에요.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막, 그 다음에 핵을 둘러싸고 있는 막, 여기 보면은 에너지 생산 공장인 미토콘드리아를 싸고 있는 막, 이 세 가지 막들은 다 지질 이중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잠시만요. 네. 그래서 이 막을 이렇게 좀 자세하게 클로즈업을 해서 보면요, 굉장히 뭐가 많이 돌아다니고 왔다 갔다 해요. 이런 불포화 지방산을 잘 섭취하는 것이 물론 혈액을 깨끗하게 하기도 하고, 염증을 완화시키고 성장판이 좀 더 늦게 닫히게 하는 그런 역할도 하지만, 세포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세포막은 그러니까 세 가지 기능이 있거든요. 세포와 내부와 외부의 경계를 하죠. 그러니까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세포 내에 있는 물질들을 보호하는 차단성을 갖습니다. 첫 번째 기능은 차단성이고요. 두 번째 기능은 투과성입니다. 세포 간의 물질 이동을 조절을 해요. 세포는 하나의 생명체고, 안으로 뭐 호르몬도 들어와야 되고, 그다음에 배설물도 나가야 되고,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삼투압도 조절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투과성이 좋아야 됩니다. 투과성이 좋다는 거는 여기에 있는 다른 이물질들이 끼어있지 않아야 한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이물질이라는 건 뭐가 있을까요? 딱딱한 아이들, 고정되는 아이들, 트랜스지방이나 그런 질이 좋지 않은 포화지방산, 고기에 있는 그런 우리 삼겹살 먹고 나면 그렇게 되게 예쁘게 하얗게 이렇게 끼어 있잖아요. 그 그릇, 그 프라이팬에. 그런 아이들이 내가 불포화지방산을 제대로 섭취하고 하지 않으면 이 차단성이라도 유지를 하기 위해서 그거라도 가서 끼워 넣어준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투과성이 떨어져요. 그러다 보면 세포막을 통해서 들어와야 되는 성장 호르몬이나 성 호르몬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분비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이 세포막은요, 쉽게 말하면 기름이에요. 기름. 깨끗한 기름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기름은 흐르죠. 그래서 유동적이어야지, 여기에 있는 이런 세포막에 이렇게 끼어 있는 단백질들이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유영을 해서 서로 만나서 또 다른 일들을 하기도 하고, 또 떨어졌다 만났다 들어갔다 나갔다, 이렇게 수영은 물이 움직이는 걸 물에서 움직이는 걸 수영이라고 하고, 유영은 기름 위에서 움직이는 걸 유영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유영을 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차단성과 투과성과 유동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이제 좋은 불포화 지방산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좋지 않은 불포화 지방산, 뭐 이렇게 되게 시장에서 파는 그런 시커먼 기름에서 튀긴 것들 아이들이 사달라고 하면은 이렇게 잘 사주시나요? 그래 많이 먹고 건강해지자 그렇게 많이 사주시는 분들 많이 없을 거예요. 안 된다고, 하나만 먹으라고 막 이러죠. 왜 그러냐면 그렇게 산패된 기름들도 이런 오메가3, 그러니까 이런 세포막의
기능들을 좀 억제할 수 있고, 또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 안으로 제대로 들어와야 되는 특히 성장기 아이들에게 필요한 그런 호르몬의 분비 이런 것들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오메가3를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오메가3는 기름이기 때문에 어떤 오메가3를 골라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진공 추출 과정을 거쳤는지. 왜냐하면 기름은 빛과 열에 의해서 산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화가 된다는 거는 우리 시장에서 어저께도 튀겼던 기름 오늘 남겼다가 또 튀기시는 분들 있죠. 시커먼 기름에다가 그 기름을 돈 주고 우리 아이에게 사 먹이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진공 추출 과정, 빛과 열이 완전히 차단된 상태에서 오메가3를 추출을 하는지, 그다음에 중금속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연어에서 추출한 그런 고등어에서 추출한 그런 오메가3가 좋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람들이 한동안 예전에 크릴 오일을 가지고 막 먹었었던 이유는 이런 중금속에 대해서 이제 우려를 했기 때문이죠. 사실 근데 크릴 오일 같은 경우에 문제가 많아서 지금 많이 회수 조치가 되었지만 이런 중금속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 그 제조 회사에서의 내부의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얘는 기름이기 때문에요. 산화를 방지하고 있는 산화 방지제가 얼마나 들어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산화 방지를 하는 얘는 기름이기 때문에 비타민 D나 비타민 E를 산화 방지제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비타민 D보다는 E가 차단율이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타민 E를 사용하는 오메가3가 더 퀄리티가 높은 그런 오메가3고요. 비타민 E가 하루 권장량이 364% 세몬 오메가3 기준으로 364%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뚜껑을 열고 닫을 때 그렇게 해서도 조금씩 노출되는 그런 빛과 산소와의 그런 만남도 이런 비타민 E에 의해서 그것조차도 막겠다는 거죠. 그리고 불투명 용기, 어떤 코스트코나 이런 데 가보면 투명한 용기에 들어있는 오메가3 많이 보실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빛에 의해서 이미 유통 과정에서 노출이 됐기 때문에 이미 산화가 어느 정도 진행된 오메가3이기 때문에 그런 오메가3는 이제 조금 고민을 하시는 게 이제 좋을 것 같고요. 아이들 오메가 젤리가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일반 식품이었는데 지금은 기능을 인정을 받아서 아이들에게도 이제 아직 삼키지 못하는 아이들 그런 경우에는 오메가 젤리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BDHA 블렌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아이들이 뭐 혈액이 얼마나 아이들이 뭐 더럽겠어요. 그런 EPA나 이런 것보다는 DHA 머리가 좋아지고 또 아이의 그런 세포막도 건강하게 하고 눈도 건강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BDHA 블렌드가 틴즈 퍼펙트 팩에 들어있죠. 그래서 이런 오메가3를 잘 우리 아이들에게 권해주시고 잘 먹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 식물 영양소의 역할은요. 제가 오늘 1시간 동안 저에게 시간을 하루 동안 주셔도 이 기능을 다 말할 수는 없어요. 너무너무 많은 방대한 양의 그런 기능을 하고 있고 사실은 뭐 이렇게 논문 쓸 거 없으면 그냥 비타민에 대해서 논문을 써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비타민의 기능은 무궁무진하거든요. 비타민, 미네랄은요. 기본적으로 물질 대사와 생리 기능 조절에 전반적으로 관여합니다. 그리고 식물 내재 영양소가 이제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더블엑스가 굉장히 이제 비타민 시장이 굉장히 커져 있고 비타민을 먹지 않는 분들이 사실은 뭐 꼭 뉴트릴라이트뿐만 아니라 많지만 더블엑스가 세계 판매 1위를 부동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은 이 식물 내재 영양소 때문 물론 뭐 원료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식물 내재 영양소가 되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식물 내재 영양소는 비타민과 미네랄의 흡수를 되게 도와주고 식물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그 식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고유의 영양소거든요. 이런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당연히 면역력이나 그다음에 항산화 기능, 세포 손상을 억제하는 기능이 더 향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제 더블엑스 논문을 봐도 그런 내용이 담겨 있고요. 그래서 영양소의 흡수를 증진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굉장히 뭐 비타민 미네랄이 뭐 세포 건강에 정말 좋은가?
아이의 키 성장에 좋은가 이걸 고민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어떤 비타민을 먹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더 고민을 많이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비타민 미네랄을 고르는 기준은 당연히 원료가 우선입니다. 어떤 원료를 가지고 만들었는가, 그런 옥수수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만든 것이 아니라 정말 풀, 좋은 식물 원료, 유기농으로 재배한 그런 원료를 가지고 좀 만들었는지 그거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 검증이 되었는지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뉴트릴라이트가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검증이 끝났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는 이제 이런 뉴트리 키즈, 그다음에 좀 삼킬 수 있는 아이들은 이제 더블엑스를 권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유산균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이 중에서 단백질만큼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비타민 미네랄을 정말 잘 먹어도 어떤 사람은 막 몇 달 만에 3개월 만에 좋아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6개월이 걸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차이는 장내에 세균, 그러니까 장내에 있는 유익균의 농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게, 그런 영양소를 잘 먹어도 그게 얼마나 흡수되는지는 아이 장 상태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장을 면역의 뿌리라고도 하는데, 유산균을 잘 먹어야지 우리가 먹는 영양소가 밖으로 이제 배설되지 않고 잘 흡수돼가지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유산균을 먹이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고, 아이들이 이제 유산균, 저희 아이들 기준으로 봤을 때 조금 아플 때 유산균을 좀 메가로 먹이면 그게 뭐 이틀이 먹이는 아이들은 절대로 아프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프긴 아파요. 성장 과정에서 이렇게 병치레를 하기는 하죠. 그렇지만 좀 더 수월하게 지나갈 수 있고 더 막 극한으로 치닫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도 고생을 덜하고 엄마도 고생을 덜하죠. 그게 그런 영양소의 흡수 부분이나 그 아이의 면역을 지키는 힘이 유산균에 있다는 것을 저는 경험을 토대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토피, 천식, 비염 이런 친구들이 유산균을 먹었을 때 그 증상이 호전되는 거는 이제 이미 너무 뭐 다 잘 알려져 있고, 그리고 특히 이게 장 누수 증후군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게 건강한 장 점막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뭔가 염증이 생기고 유해균이 0이고 유산균이 100이거나 유산균이 0이고 유해균이 100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신생아나 뭐 이런 경우가 아닌 이상. 하지만 유해균과 유익균이 적절하게 균형을 유지하면서 장 내에서 생태계를 유지를 하지만 유익균의 농도보다 유해균의 농도가 많으면 장 점막을 장 점막이 균열이 일어나서 손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여기 대장을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좋은 그런 변들이 이렇게 안으로 혈액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염증을 일으킬 수가 있고 독소에 의해서 이제 또 다른 뭔가 원인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더 잘 건강하게 자라고 영양소를 흡수하기 위해서는 유산균은 반드시 병행해서 먹여주셔야 되고요. 유산균을 고르는 기준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3세대 유산균까지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1세대는 우리는 100억마리 들어있어, 1000억마리 들어있어, 그런 건 1세대 유산균, 예전에 뭐 야쿠르트 같은 거. 2세대 유산균은 우리는 장까지 살아서 갈 수 있어. 장에서 이렇게 잘 코팅이 돼가지고 갈 수 있어. 그래서 장에서 빵 터지는 거야. 라고 했던 것이 생존력에 바탕을 둔 것이 2세대 유산균이죠. 그리고 3세대 유산균, 우리 지금 밸런스 위긴. 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코팅도 필요 없고 그냥 장까지 막 살아서 가가지고 가서 유해균을 막 찔러 죽이고 막 잡아떼고 부착하지 못하게 먼저 선점하고 막 이렇게 하죠. 그래서 굉장히 효율성이 높은 3세대 유산균이죠. 1, 2, 3세대 중에 어떤 걸 먹을래 그러면 당연히 3세대를 드셔야 됩니다. 아이들에게도 3세대를 권해주셔야 유해균이 들어왔을 때 그걸 방어해내는 능력이 월등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4세대 유산균이 뉴트릴라이트에서 나왔습니다. 4세대 유산균은 3세대 유산균에 더하기 파라바이오틱스라고 해서 유산균의 대사산물, 그 사체 이런 것들도 장 점막을 건강하게 하는 데 역할을 하고 여러 가지 기능이 계속 밝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유산균 대사산물까지 같이 들어있는 4세대 유산균, 3세대 유산균과 4세대 유산균이 모두 있기 때문에 이런 유산균을 이제 먹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밸런스 위리는 3세대,
얘도 3세대죠. 그리고 이뮤니티는 4세대 유산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꼭 먹여주셔야 되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건강 관리를 할 때 먹어야 될 걸 먹는 게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먹지 말아야 되는 걸 끊는 게 더 중요할까요? 당연히 네,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을 끊어내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내가 뉴트리를 막 많이 먹으면서 막 햄버거를 막 하루에 2개씩 먹어, 막 콜라 먹고 사이다 먹고 이렇게 먹는 거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거죠. 그거는 의미가 없고 먹는 식생활도 같이 이제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이제 저혈당이 뭔지 아시나요? 애들이 배고프면은 막 초콜릿 먹고 사탕 먹고 막 이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배는 부르지만 영양 결핍이라는 거죠. 이거 애들 다 좋아하는 거지. 이거 뭐 애들만 좋아해요? 우리 다 좋아하잖아요. 이거 싫어하는 거 없죠. 막 햄버거 막 맛있잖아요. 근데요, 저혈당이라는 게 그런 정제 탄수화물에서 이런 것들이 좌우가 됩니다. 저희 할머니가 이제 항상 저 어렸을 때 가면은 그 건너방에 눈깔사탕이 여러 개가 이렇게 봉지에 할아버지가 이렇게 해놓으신 게 있어가지고 맨날 심심하면 거기 가가지고 그거 먹었거든요. 근데 저희 할머니가 맨날 그런 얘기 하셨어요. 너 단 거 많이 먹으면 머리 나빠진다고. 근데 저는 할머니가 저 못 먹게 하려고 그러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그 일본에서의 그런 논문 연구를 봤을 때 치매 노인들이 단 것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 공부 잘하게 하고 싶고 건강하게 두뇌도 똑똑하게 키우고 싶으시잖아요. 이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두뇌에도 이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알츠하이머 환자는 저혈당이고 인슐린 분비가 정상적이진 않습니다. 그리고요, 저혈당이 휘둘린다는 거는 막 사탕, 과자, 아이스크림 이런 정제 탄수화물을 말하는 거예요. 정제 탄수화물을 줄이셔야 돼요.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게 하려면. 그런 폭력적인 그런 범죄자들의 방에서 아이스크림이 뭐 봉지가 많이 나왔다거나 과자 봉지가 많다는 거 이거는 이제 책에서도 여러 번 봤었는데 그런 범죄자들의 전두엽이 당 대사율이 낮다. 그거는 지속적으로 정제 탄수화물에 되게 노출이 긴 시간 동안 노출이 됐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범죄자의 전두엽은 당 대사율이 낮다. 그래서 막 이렇게 때리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카테고리는 제가 그림을 그린 건데 이 당을 먹잖아요. 그럼 저혈당에서 급격하게 고혈당으로 올라가요. 그럼 급격하게 올라가면 인슐린이 혈당이 이제 많이 들어왔어. 야 빨리 이거 분해해야지. 그래가지고 뇌에다가 신호를 보내요. 막 뇌에서 난리가 나죠. 아 진짜 어떡하지? 이러면서 인슐린을 팍 내보내요. 근데 단당류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방 분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 분해가 되니까 뭐야? 뭐 벌써 다 끝난 거야? 이렇게 돼가지고 그럼 또 줘. 그래서 우리가 ABC 초콜릿을 먹다 보면 A로 시작하지만 결국 한 봉지를 다 먹어야지 끝날 수가 있는 게 이런 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 이걸 계속 여기를 돌고 이 사이클을 돌다 보면 당뇨가 오게 되고 치매가 오게 되고 장기적으로 노출이 되면 안 되거든요. 당연히 성장에는 위해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끊어야 될 부분은 이 별표 친 부분, 당 섭취를 줄이셔야 되고 당 섭취를 못 줄이겠다. 우리 아이가 그렇게 케이크를 좋아한다. 그러면 방법이 있습니다. 맛있는 쿠키나 케이크를 만들어 먹일 수도 있고요. 식이섬유 파우더나 비츠 같은 것들을 같이 먹여주시면 당 섭취가 여기서 저혈당에서 고혈당으로 바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산균이나 식이섬유를 잘 섭취하게 해주시고 당연히 식단 관리도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건강하게 아이를 키우려면 성장 호르몬이 잘 분비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잘 자도록 아이들이 10시 전에는 무조건 자야 돼요. 저희는 제가 9시 반부터 거의 미팅하는 날이 많기 때문에 저희 집은 8시 반 되면 그냥 소등이거든요. 무슨 군대 같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이한테도 좋고 이제 저도 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수면이 성장 호르몬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운동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은 운동을 하기에는 적합한 뭐 코로나도 그렇고 적합하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아이들에게 줄넘기라든지 자전거 타기라든지 뭐 그런 좀 성장판을 자극하는 그런 운동들을 많이 했을 때 저희 아이들이
저희 아들 키 키우는 그 벽에다가 놓고 그림 그리는 거 제 인스타에다 올려놓기도 했는데 그걸 보면 운동을 좀 많이 하는 그 시기에는 키가 크는 게 이렇게 점핑이 확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근 한 달 동안 자전거를 매일매일 탔거든요. 그랬더니 한 달 사이에 1.5cm가 컸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영향이 있겠지만 스트레스 환경, 운동, 수면 이런 것들이 외적인 환경도 같이 물론 이제 후석 유전학을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잘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런 환경도 같이 만들어주시면 좀 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영양 섭취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요. 성장 호르몬 주사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성장 호르몬 주사를 아이들이 그냥 주사를 한 대만 맞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아이들이 이제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았을 때 어른이 되어서 가지고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부작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종, 갑상선 기능 저하, 뭐 시력 약화, 말단 비대, 망막 변증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가장 크고 가장 문제가 많은 그런 부작용은 암입니다. 세포의 증식과 분열을 비이상적으로 이렇게 증진시킬 수 있고 유전자를 변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우리 아이에게 이런 위험성을 안겨주기는 조금 미안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는다고 해서 키가 꼭 크진 않습니다. 호르몬을 부여하는 거지 호르몬이 제대로 세포막 안으로 들어와서 걔가 여러 가지 단백질들에 의해서 신호를 주고받아서 해까지 내려가려면요. 영양소가 충족이 되지 않으면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아도 키가 안 커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들은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으면 키가 크지만 어떤 아이들은 1년 맞아도 0.5cm밖에 안 크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영양소의 차이예요.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 성장 호르몬 주사를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좀 더 이제 이런 정보들을 공유해 주셔서 잘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마침 이걸 계획했던 건 아닌데 지금 어린이 그 키성장 프로젝트를 본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2주간 균형 있는 영양 섭취를 위해서 프로모션을 걸어줬는데 키즈 플러스 세트, 그다음에 틴즈 플러스 세트 이거는 씹어 먹을 수 있는 아이, 그러니까 삼키는 거를 못하는 아이들은 키즈 플러스 세트를 이제 선택하실 수 있고요. 틴즈 플러스 세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틴즈 퍼펙트 팩에는 BDHA 블렌드 아이의 머리, 두뇌 성장, 두뇌 건강과 눈 건강과 세포막의 건강을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오메가3와 더블 X, 비타민 C 이런 것들이 들어있죠. 그리고 프로틴, 유산균 이것들을 이제 프로모션을 본사에서 걸어줬어요. 그래서 키즈 플러스 세트는 3개월치가 54만 8천 원이고 틴즈 플러스 세트는 66만 원인데 이 증정품이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프로틴 쿠키, 파이토믹스 체리, 오메가3, 오메가 젤리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여기는 이제 내 눈에 하트 젤리가 들어있고요. 이 운동 밴드는 우리 그 바디키 마이핏에서 줬던 그런 밴드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굉장히 스트레칭에도 굉장히 좋고 아이들이 재밌어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우처 2만 원, 10만 원 이상 구매해야지 이제 받을 수 있는 바우처 상품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등록 쿠폰이 있고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수골 영상 유사 사례 검색 서비스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건 제가 오늘 AP에 가서 물어봤는데 사진을 찍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잡이인 아이들은 왼손을 찍어가고 왼손잡이인 아이들은 오른손 사진을 이제 동네 그런 방사선과나 내과 이런 소아과에 가면 사진을 찍을 수 있대요. 그리고 그거를 CD에다가 CD나 USB에다가 영상을 담아가지고 오면 이거를 분석할 수 있는 그 리플렛과 그다음에 이걸 프린트해서 이렇게 볼 수 있게끔 좀 만들어 주시나 봐요. 그래서 뭐 이게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잘 크고 있고 앞으로 더 클 수 있는지 그런 영향을 볼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